나는 자랑스러운 뜻이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하겠습니다. 바로 애국가 대상 한글만 들어오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먼저 승복하신 호국명령들을 생각하면서 다같이 공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번 무력! 부산 시민들을 피가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4월 10일날 선거가 완전히 부정선거를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장재훈 박사가 나타나서 48명이 거짓으로 당선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유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8명 국회의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AI에 물어봤습니다. AI에서 물어보니까 48명 이재명으로부터 부산의 전체수로부터 시작해서 수미의 이현주, 박찬대 등을 통해서 약 48명이 가짜로 당선된 것입니다. 사기로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고 이 가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가 국회의원을 가서 세상에 없는 법을 만들어 내리며 한천년한테도 이상이 없는 그런 놈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주의를 하고 우리나라의 법을 완전히 무산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참을 수가 없어 토요일마다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크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저도 한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세요.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고 1948년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승만입니다. 그럼 건국 대통령은 누굽니까? 이승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이런 광복이라는 용어를 잘 쓰지 않았었어요. 그때는 8.15 해방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8.15 해방. 해방은 어떤 겁니까? 내 의지하고 상관없는 피동적인 자세에서 거저 주어진 것이 해방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턴가 광복이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광복군이 나오고 광복절이 나오고 해서 광복군의 의미를 더 많이 세웠는데 제가 그때 생각난 김에 1919년 임시정부 때 헌법 조항을 제가 한번 캡처해 왔어요. 그때 헌법학자로는 조소왕 씨라고 있었습니다. 헌법 조소왕 씨라고 있는데 이 분이 우리 헌법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규정했는지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 임시정부는 5차에 걸쳐서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한민국 주권은 대한민국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광복운동 중에는 광복운동자가 전 인민을 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권이나 참정권이나 보통권이나 그게 없었어요. 그게 어떻게 국가를 할 수 있는 건국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이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북한, 북조선, 뭐 용어는 따로 쓰지 않겠지만 북한도 있고 남한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시정부의 적정성을 북한도 깨우치고 있었을 텐데 북한은 언제 건국절을 했냐? 우리보다 더 늦은 1948년 구구절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우리가 8월 15일 날 건국절을 선포하고 걔들은 그때 법령을 부랴부랴 해가지고 1948년 우리보다 20일 더 늦은 9월 9일 날 건국절을 해가지고 지금 최대 명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 왔었다고 광복일이 건국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시 48년을 1948년 7월달에 재헌의회가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서 국민선거를 하고 해가지고 헌법 제정해가지고 8월 15일 날을 건국으로 한다 해가지고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좌빨들이 이러한 임시정부에서 얘기한 거 정부가 아니에요. 임시정부라고 본인들도 얘기했고 그리고 국민도 어떤 국민이냐? 애국운동하고 독립운동한 자만 국민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김정진 교수님께서 요약하신 거 제가 얘기한 거를 잘 해석가 물으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얘들이 그 광복절과 건국절을 혼동시키고 한 것은 대한민국 건국은 분명히 기독교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천주교는 없었어요. 33인 중에 장로교 15명, 감리교 15명, 아니 8명, 그래서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2명 이렇게 해서 이어 오다가 그렇게 했는데 현재 지금 사상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기독교를 약간 말살하고 기독교주의자가 대한민국 건국하는데 이바지했다는 것을 묵살하기 위해서 야들은 지금 1919년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주력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건국절 논쟁, 광복절 논쟁 말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강하게 못하냐? 또 누구는 또 지금 또 어디 대표가 누구죠? 이번에 김누구죠?
김영관장, 김영석 하는데도 왜 김영석 너는 똑부러지게 얘기 못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무라지 말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잠잠했더라도 건국절이라는 의미를 윤석열 대통령이 올려놨고 또 김영석이가 올려놨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새로 깨우쳐 나가는 큰 계기로 삼아야 우리가 참된 지식인이요 참된 지성인이요 그럴 필요 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은 우리 김성진 교수님께서 더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금년에 건국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금년에 요만큼하고 내년에 더 건국절을 일수화시켜서 전차적으로 건국절이 반복을 대신하는 토크가 됐어야 뭐 세상이 왜 이래? 나오나가 이야기하는 나오나가 노래에서 이야기하는 감복적으로 벌써 밀어야 그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건국절을 챙겨야지 감복절이 뭐하냐고 심지어 가수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대표야 세상이 왜 이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자, 한 번 더 제가 강조하고 우리 박성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48년이 이런 건국되면서 가짜 국회의원이라고 온 대한민국 전체에 발표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고소를 안 하느냐 말이야. 저거가 그렇게 고소 잘하는 놈들이 왜 친구하고 있냐고. 제발 좀 고소 좀 해주라. 고소하면 자동적으로 수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은 친구하고 있는 거예요. 48명은 가짜입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고소 안 하느냐. 그렇게 잘하는 명예훼손 왜 안 하냐고요. 자,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저놈들은 48년에 걸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침묵 안 하면 우리가 그냥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아니 상담 끝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만약에 부수하게 되는 협박 텐트가 설치게 되면 뭔가 올라가서 3주고 4일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야말로 수사 지시를 할 때까지 버텨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자, 박성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이 더운 동네 여기 바닷가 오니까 좀 시원하죠? 예, 아마 우리가 고생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시원한 바람. 자, 오늘 좀 이렇게 휴가 시간이라는 것을 찾아도 좀 감사합니다. 구태하기 딱 좋네요. 자,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를 조작하는 자는 범죄자일 것입니다. 왜 저들이 이렇게 역사를 조작하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말도 안 된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조작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왜? 그들은 대한민국 싫었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국가가 본인들은 싫었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싫다고 할 때는 뭐가 있냐? 머리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눈치주고 요즘 좌파들은 우리 자유우파 우리 시민들보다 이상하게 돈을 그렇게 좋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범죄자들, 특히 좌파들의 범죄자들은 재산을 꼭 모습을 해야 합니다. 맞지 않아요? 걔들은 그냥 형사고소가 돼가 감옥에 가면 입장 짠다고 그래. 그런데 그거는 괜찮대. 입장 달고 뭐 어쩌다는 입장가 나오면 된다 하는데 재산 압수한다, 몰수한다 하면 막 난리. 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적의 약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진짜 중요한 겁니다. 형사, 인사를 꼭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 자, 그래서 이번에 검찰총장이 심정 피로 지금 후보자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서울대 출신이 아닙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니에요. 성균관대 출신입니다. 자, 이원석 지금 검찰총장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상하게
문재인 수사를 그렇게 막고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2년 동안? 자, 이재명이 범죄자를 우리가 수사의 기본이 뭡니까? 그 사람 이재명이 폰을 뺏어야 압수해야 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뺏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사 기본이 안 돼요. 이재명이 휴대폰을 아직도 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수사를 할 의지가 없다. 지금이라도 이재명의 휴대폰을 어떻게 해요? 압수해야 돼요. 이재명이 휴대폰 압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야 돼요. 안 했다는 거구나. 해야 돼요. 이게 좀 많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원석이가 뭐라 그래요? 자, 문재인이 수사해야 된다는 자, 전직의 대통령인데 대우를 받어요. 미친 거지. 자, 이재명이 수사를 하는데 왜 폰을 기본적으로 압수 안 합니까? 그 폰을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아마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얘기할 때는 혹시나 또 혹이나 누구한테 또 전화할 수 있잖아요. 이라 그랬나? 어쨌거나. 여기 혹도 통화했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수사의 기본을 안 했다는 게 아무도 이상하다. 자, 이원석이는 이미 이제 갑니다. 그럼 이제 대통령의 신부정 사기 검찰총장 후보가 일기수 선배입니다. 이원석이보다 일기수 선배를 선택했던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앞에 전임의 검찰총장 지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검찰 많이 늦었죠. 2년 동안 그렇지만 기대는 합니다. 수사가 좀 빨라지는가 안 그렇습니까? 문재인이 본가 부부 그리 제자 부정이 들어갔습니다. 그 딸, 그 사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동안 경주지검에서 하던 거예요. 그걸 원래 이창수가 오면서 야 그거 이참에서 내가 수사하던 거니까 내가 가져와서 빨리 해야 돼. 그랬는데 이원석이가 나갔다. 중앙지검장이었던 송정호가 나갔다. 지금 송정호는 부산지검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원석 토속해야 네. 돼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원석이도 수가 끝나면 수사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안 한다면 우리가 또 수사를 하게끔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찰이 바로 잡히면 문제는 지금 사법입니다. 사법. 엊그제 김동연 판사가 이재명이가 재판 오전에 봤다가 내 오후에 MBC 녹화 방송 그거 하러 가야 되는데 하니까 알았다. 가세요. 그 판사 정말 맞습니까? 김동연 판사. 지난번에 재판 때 정진상이 하고 있다가 재판장이 이재명이가 그 정진상이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 법정에서 그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재판장이 허락을 해주죠. 안 됩니다. 알아. 또 됐다. 자, 이게 무언의 메시지 아닙니까? 정진상이한테 가서 안아주는 거는 야, 열지만 잘하고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재판장에서 누구하고 악수하는 것도 마음대로 보지 여기 사람들끼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 그런데 김동연 판사는 계속 본인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잘못된 그런 판결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지만 이번에 위정교사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네, 본인도 급격합니다. 기울어졌다. 자, 그 마지막 우리의 희망이고 볼까 바로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나마 우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직 우리의 마음을 100% 만족할 수가 없지만 뭔가 사법부가 변화가 될 것은 사실입니다. 재판이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박겨지는 시무정 검찰총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응원은 해야 합니다. 응원해야 합니다. 예, 우리 모두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난
대선 때 혹이나 이건 이재명이가 냈다 쳐봐요. 우리 이거 지배하고 있을까요? 못합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은 구속되어야 하고요. 이재명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고 조국이 말할 수도 없고 찍기다시로 가야 돼요. 근데 김영수 이거는 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이 하고 이재명 구속하라만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한참을 하면 여러분은 구속하라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만 할게요. 문재인을 구속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이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전현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죽였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살인을 했다 하는 걸 누구도 이야기했습니까? 건의위원회의 그 국장이니까 그도 자살했잖아요. 그것을 윤석열이가 죽였고 김건희가 자살했다. 살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건의위원회에서 수사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 이재명이 헬리콥터 타고 와서 하고 김건희 여사도 하고 했는데 8월 1일날 이 건의위원회에서 김건희 이것은 법에도 없고 어느 것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결론을 냈습니다. 결론을 냈는데 8월 8일날 건의위원회 국장이 죽어버렸어요. 8월 1일에 결론 냈는데 8월 8일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그 수사를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 무죄를 하라고 압력을 받아가지고 자살한 게 맞습니까? 말이 안 되나 맞잖아. 이미 결론을 내놨는데 나간 거는 뭐냐? 이재명이 헬리콥터 타고 가는 거 수사 없어. 그게 아직도 믿을 남아있잖아. 그래 이재명이 때문에 조국이 자명하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걸 모르고 윤석열이가 죽였고 김건희가 뭐 자살시켰다고. 이게 전형이 전형이 권익위원장에 앉아있었잖아요. 나가 보니까 결국 이런 요지가 하고 아이고 삽대질 해가지고 욕까지 이렇게 있으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런 소리를 듣고도 국민의힘이라는 개새끼들 뭐하고 찾아pad단 말이야? 나쁜 놈들이야, 나쁜 놈들. 우리가 아는데 지금 모르나? 열불이 나지만 떠들었어. 그리고 박수 한번 주세요. 더운데 여러 가지 아까 생각을 해서 거기 몇 개만 시간을 나겠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소련 기밀문서가 해제가 됐는데 소련 기밀문서 해제된 것하고 관련해서 스티코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계 실력자의 일기가 공개가 됐는데 그 일기를 보면 지금 저놈들이 뭐 친일이 어쩌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거는 지금 저들이 벌이고 있는 이런 문제는 사실 해방 직후에 소련이 적파를 한반도 적파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적파라는 그 정치 기본의 조언에 따라 된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역사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게 끝까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밝혀져 있고 또 지금 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제가 책을 전부 다 훑어봤는데 그 중에는 이제 그 만주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은 뻘짓까지 다 이제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왜 그런지 하는 것을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아까 이제 밖에서 얘기하셨는데 저기 문재인 계좌 그거를
검찰총장 안한두군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 교육방송도 내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를 SNS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냥 문자로 그거를 카톡 그것도 제한된 8명만 쓰는 제한된 걸 올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가지고 기소가 됐어요. 제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하기 전에 압수를 하고 제 핸드폰 압수를 진행당했습니다. 환자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왜 근데 이게 사건이 됐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황당한 일인데 그런 때는 나 같은 사람은 핸드폰 압수를 하고 이재명 같은 이 빌어먹을 놈은 검찰총장이 나서가지고서 이거 핸드폰 진짜 이거 저 압수 연구에서 리스트에서 뺐다.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제가 지금 저기 며칠 전에 자유연대의 이희범이라는 분이 대표인데 저하고 공동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터무니없는 일로 깜방하는 지금 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탄원서 쓴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검찰이 자유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압수해 가는데 김관기랑 그 당시에는 이분하고 보일 때라서 근데 압수수색하는 그 중에 뭐까지 했느냐 이 카메라 삼각대를 압수해 갔어요. 저 카메라 삼각대를 압수하시죠. 뭐가 있습니까? 저게 무슨 뭐 USB를 담습니까? 아니면 저기에 영상을 담습니까? 아니 카메라도 아니고 카메라 삼각대를 왜 이거를 기분인데 압수해 가냐 이걸 가지고 이인권 대표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카메라 삼각대를 이거 저 압수해 가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항의했다고 그래서 지금 깜빵에 가 있는 겁니다. 삼각대를 왜 압수해 가냐고 항의하는 이것이 검찰을 모르겠다고 이 인간들이 제대로 된 인간들이냐고 우리가 참신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같은 데 빌어먹을 놈은 아직까지도 저대로 지원해가 야당 대표하고 있는데 삼각대 왜 우리 국물인데 이거 카메라도 아니고 삼각대 뭐 때문에 압수해가요? 라고 하는 것을 항의했다고 태도가 불소하다라고 그래서 그것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구속이 집행이 된 겁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보통에 썩어 비뚤어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제가 84년부터 금속고등학교 국어 선생을 몇 년 했는데 그때에 내가 듣기로 호남 쪽에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있는 법대에 합격만 하면 장학금 주고 기숙사 대주고 거기서 그냥 하고 계속해서 장학금까지 줘가면서 서울의 법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서울이 아닙니다. 법대에 호남 사람으로서 법대에 가기만 하면 무조건 장학금 주고 기숙사 들어가면 뭐합니까? 이 인간들이 전부 다 한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지금 부장판사가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다 그런 인간들이 이원석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했던 게 호남학습이에요. 호남학습이 시작돼가지고서 전부 다 그러니까 지방대학의 법대가 깔아앉았어요. 왜냐? 인서울대학 법대 가면 장학금 주고 다 하는데 다른 데 다 따라서 했어요. 강원도도 하고 경상북도도 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이놈들이 대한민국 지방 다 망치고 대한민국 법조계 망치고 그래서 유창훈은 호남 사람은 아니지만 유창훈 같은 이 이상한 인간이 생겨났는데 이제 아마 조금 있다가 나올 겁니다. 유창훈하고 그 다음에 저 누구야 저 김만배하고 그 다음에 저 권순이라고 요것들 한 소속이었다.
그게 조금 더 지나면 자존심이 어이뻐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도우니까 이 정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어. 얼마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우리가 이렇게 외치는 것에 그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삼종, 서울 시의원 이상대 이 두 사람 우리가 이 한국에 대해서 전현적 고발 다 했습니다. 그 사람 이러한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고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을 도와주면 저는 그런 분들을 한 400원 주고 또뭐 하는 거 하는데 뜻이 있으면 그런 분들 한테 일반 얼마라도 줘서 고소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제도 못해주기로 그래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우리 이태우 목사님과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거 되는 것을 우리가 열불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열불 난다는 노래 부르고 오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선임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 깊고 허소한 우리 모든 소리를 듣고 많이 일어나게 나오는 모든 생각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끝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48명의